안녕하세요. 하이디 클래스 수강생 정예림입니다. 오늘부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아주 쉽고 간결하게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개성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기성이라고 하고요. 네. 스마트 교육이나 미래 교육을 한 13년 정도 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저희 현재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보시나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했잖아요. 네. 그런데 제대로 학교에서 배워본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죠. 네, 근데 네. 코로나로 오면서 집에서 PC로 당연히 이제 집에서 접속을 하고 선생님도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고 네. 친구들도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과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네. 작업도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네, 다 온라인. 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가 조금 키워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시간이 좀 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조금 더 발전되어졌지 않나. 예, 아무래도 올바르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네. 내가 디지털에 자신감도 좀 생기고 네. 무언가 하나의 이미지를 하나 봤더라도 이미지도 살짝 바꿔볼까? 뭐 사이즈도 줄여볼까? 아니면 이제 영상 우리가 그냥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그냥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라갖고 편집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핸드폰으로도 이제 요새는 편집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전 같으면 우리가 캠코더를 들고 가서 쫙 찍은 다음에 얘를 PC에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PC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한 커트 자르고 커트 자르고 커트 자르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그냥 폰으로 딱 찍은 다음에 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영상들을 딱 놓고 자르고 붙이고 그런데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었죠. 네네. 영상 퀄리티는 좋아진 것 같아요. 더 높아졌죠. 네. 그게 디지털 리터러시가 커진 거예요. 그게 기술도 발달했고 네. 그럼 이 발달한 기술을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죠. 전혀 없다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워지고 있고 이제 초보 수준이지만 점점 높아질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디지털 교육을 시켜준다는 건 영어로 시작한 사람들한테 고급 영어를 가르쳐준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인터넷에서 유튜브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수많은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분별하면 될지. 지금은 배울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 학생들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옛날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초록창이 제일 많았고 네. 글로벌에는 이제 구글, G에서 제일 많았는데 요즘 학생들은 제일 많이 먼저 검색하는 곳이 어딘지 아나요? 예림 학생 모르는 거 있으면 어디서 검색해요? 유튜브? 유튜브, 그렇죠. 요즘 학생들은 모르면 유튜브를 먼저 검색을 한대요. 네. 그럼 친절하게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나쁜 사람이 예림 학생이 궁금한 걸 검색을 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그럴싸하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예림 학생은 어떤 지식을 습득한 거예요? 잘못된 지식. 그렇죠. 잘못된 네. 지식을. 그렇다면 그 하나의 정보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검색도 한번 해보고 같은 주제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비교하면서 어느 게 더 옳은지 그리고 어느 쪽 어떤 그 영상을 설명한 사람이 어떤 예시를 드는지 얼마나 더 권위적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의 영상만 보고 나는 하나의 지식을 습득했어가 아니라 그걸 비교해서 올바른 지식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역량인 거예요. 이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도 하거든요. 네. 미디어 안에서 좋은 정보, 가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것 정확한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역량 비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교실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배우잖아요. 네. 지금 어떤 과목 좋아해요? 저는 사회 과목. 사회교과를 좋아하는데 뭘 싫어하죠? 수학이요.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 시간은 안 들어갈 수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데도 진도는 계속 나가죠. 네. 그럼 그때 예림 학생은 듣고 있나요? 딴 생각을 하나요? 잠시 딴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수업 시간에도 결국 학생들의 데이터가 분석이 되면 예림 학생이 수학 시간인데 다른 친구들하고 진도를 다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림 학생이 부족한 것을 찾아서 나만의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바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림 학생의 꿈은 뭐죠? 승무원. 승무원이요? 네.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영어를 네. 언어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뛰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언어를 잘해야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쪽 관련된 학과를 또 졸업을 하면 좋겠죠. 그러면 학교에서 사실은 승무원에게 필요한 교과가 있지만 전혀 관련 없는 교과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많죠.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싶은 학생에게는 승무원에 맞춰서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네, 이게 네. 이제 고교 학점제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들어올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림 학생이 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예, 이런 단계가 안 되겠지만 네, 네. 점점 선택할 수 있는 교과가 늘어날 거고요.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개설이 되지 않은 과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온라인 수업 해봤잖아요. 네. 그런 과목은 온라인 수업, 메타버스라든지 온라인으로 전문가한테 들을 수 있게끔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내가 필요한 교과를 들을 수 있게끔 교과가 개설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되기 위한 과목을 들으니까 학교가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밌겠죠. 네, 재밌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미래 교육이 많이 바뀔 거예요. 네. 그 회사에서 누군가를 뽑을 때 디지털을 아무것도 못 쓰는 사람과 디지털을 바르게 능숙하게 쓰는 사람과 어떤 사람을 더 뽑게 될까요? 아무래도 잘 쓰는 사람을 그렇죠. 더 선호할. 중간중간에 음식점 같은 데 가거나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 네. 요즘 주문 어떻게 하나요? 키오스크로 이렇게 선택을 그렇죠. 해서. 키오스크로 막 선택을 하죠. 네, 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요, 키오스크 가서 막 당황하시거나 네. 못 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저희 할머님도 예. 햄버거 가게에 가셔서 네. 주문을 못하고 나오신 적. 그래서 햄버거 가게 다시는 안 가신다. 내가 햄버거 가게는 다시는 안 가겠다. 네, 네. 이러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아직 디지털적으로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노인 세대에게도 디지털 지수를 높이는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말로만 주문할 수도 있게끔 바꿔준다든지 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네. 마치 점원에게 주문하듯이 조금 그분들에 맞춰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도 해주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능력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역량이 앞으로 우리 학교와 사회에서 왜 필요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이만 오프하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오프.